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위원장, 박준섭 변호사,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박준섭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만났는데요. 대구로 봐서는 이 만남의 의미는 뭔지 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수요일 5월 10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 대구 광주 달빛 내륙 철도 조기 착공,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께서는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고 민주당이 대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내년 예산 협의체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소속당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는데 1야당 대표하고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받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대구에 있지만 정치적 무게감을 과시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홍준표 시장은 뭐 달빛 철도 사업에 대해 또 이재명 대표는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남으로써 자기의 명분을 확보했겠지요. 네. 다만 홍 시장님이 그 청와대와 당대표에 대한 폄하 발언을 또 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홍 시장님이 아주 똑똑하신 결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은 모자란다라고 했다가 두 분 사이에 또 설전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아데나우 수상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독일어로 대화할 때라고 하면서 그 영감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감님으로 불리면서 친근하고 애정어린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후배 세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홍 시장님도 좀 진중하고 또 이렇게 품격 있는 처신들 또 발언들을 하면서 더 존경받는 당의 원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당의 원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셨네요. 예.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크게 달군 이슈가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었는데 김 의원은 결국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의원직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하다며 공공연하게 어필했던 분인데 지금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좋은 모습, 청렴한 모습의 그 모습들이 다 쇼였다는 것입니까? 그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씩 드러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이 많습니다. 자기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탈당했는데 탈당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또 나가면서 뭐 곧 돌아오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뭐 회전문할 거냐 하면서 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소속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신 국민 여러분께 소속 의원이 10년을 끝인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하셨고요. 또 지난 일요일 날 쇄신의총에서 5가지 쇄신 의견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박강원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서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 쇄신안에 보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박강원 원내대표가 예.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역 격상해서 예. 세 가지 상시감찰 즉시조사 신속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분명히 자정해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당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 업비트나 빗썸이나 카카오에 대해서 금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인데요. 과거에 작년에 2번 그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 정치자금법이나 범죄수익 은닉죄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업무상 이해충돌 내역에 이 가상자산 문제도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 대구 방문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는데 이번 일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청년 지지층 분노가 크고요. 또 이탈하는 거는 당 지지도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으로 저희들 뼈아픈 사실이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하시고 기대도 크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실망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이런 기분이신 거죠. 특히 젊은 층의 실망이 더 크신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근데 더 큰 잘못하기 전에 지지자들께서 해초리를 드셨으니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쇄신방을 실천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뭐 김재원 태영호 의원 징계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만 좀 곤란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예.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김재원 의원 왜 자진 사퇴를 안 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김재원 의원께서 자진 사퇴를 하면 내년 공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이는 강경한 보수 세력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탈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다른 도모를 할 때 네. 도움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뒷일을 생각한 거군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 등과 같은 거짓 사실에 어떤 강경한 보수들이 현혹되지 말고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기독교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 태용호 의원은 풍문에 다른 어떤 녹음 파일이 남아있어서 적게 받았고, 김재원 최고는 없다. 이런 소식도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김재원 최고는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자덕이다. 이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청와대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당이 원했던 것은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부분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니까 적정한 징계 수위가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네. 김재원 의원은 지금 혹시라도 징계를 받아 공천을 못 받게 되면 탈당하면서 강경한 보수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의 세력과 연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보수 모두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김재원 의원 징계가 대구 경북 정치권과 총선에 미칠 영향. 일단 그 당원권 1년 정지는 내년 총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행보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재원 최고의 행보는 검찰 캐비넷에 김재원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검찰에 꿀릴 게 없으면 그분 성정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신당 합류 등을 찾겠지만 아니면 얌전하게 있다가 3년 후에 지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징계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른 자리를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예. 그럼 더 강경한 보수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아 보인다는 많아 거죠. 보인다고 얘기를. 예, 예. 또 그것도 또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 같으신지. 지금 그 예상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뭐 신속하게 또 조용하게 처리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 봐야 되는군요. 예. 예.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좀 중심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항상 저번에 와서도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어부바 당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 일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되시고 3월 이후에 벌써 2명이 최고위원 낙마하면 크게 리더십에 흠집이 낳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직언할 만큼 배짱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난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협력해 나가는 거지 당정일체라는 것은 검사 통일체하고 다르다. 무슨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듯이 지시를 내리면 다 들어야 하고 자기 말은 다 옳고 늘 전능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국민들이 이런 점에 실망해서 걔들을 접는다라고도 했고요. 안철수 또 의원은 계획을 못하면 정권을 다시 민주당이 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공천권이라도 행사해야 영이 쓰는데 네. 세간에는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자꾸 더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반박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뭐 김재원 의원과 태영 의원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당의 기강도 바로 잡히고 또 당대표 리더십도 이제 다시 이렇게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당 안에서 뭐 당대표나 대통령을 통해 이제 향하여서 지적하는 그 관계들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계속 그 잘못 문제가 되는 것들 의혹들을 계속 당 안에서 제기만 하면서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면서 당신 잘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당의 어떤 가치답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주면서 힘을 세워야 또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도 제대로 잡히고 권력 분립도 제대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다만 야당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권력 분립을 지키고 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당 지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열쇠입니다. 협조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당대표 지도부가 지도부가 되기를 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정부 여당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 변호사님부터. 예. 이제 이게 쟁점이 대통령이 공약을 하실 때의 어떤 의식이나 상황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도 나와 있었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들이 너무 가혹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덜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의료 쪽과 간호조무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 간호사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간호 업무들 이제 물론 법령에는 그 의사들의 보조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네. 사실상의 간호사 분들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은 그 병원 체계, 의료 체계 밖에 그 지역 사회에서 돌봄 안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의료 이제 업계가 조금 의사들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좀 더 신중하고 어떤 수기하면서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네. 다시 수기하라고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화장실 가기 전과 나왔을 때 다르다. 이런 사례거든요. 대통령 될 때는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율 배반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양국법위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반복하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국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 사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무능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야당의 협조를 더더욱 얻기 어렵게 됩니다. 네.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간 직역 간에 더 큰 갈등과 불신과 앙금을 낳게 되거든요.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이런 사단이 내도록 기존의 국회의원은 뭘 했고 중앙정부는 뭘 했고 청와대는 당최 어떤 일을 했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자꾸 문제 삼기 이전에 예. 협치를 하고 그 의회 다수당의 야당이 협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야당 잘 대표가 안 풀어나가는 만나는데 일이 뭘 협치를 한단 필요하죠. 말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의견에서 던져버리니까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정부 여당이 이제 거부권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어떤 또 파장이 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준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치열하게 해볼게요. 예.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구